당신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칼을 든 노파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칼끝이 향한 곳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전사했다던, 아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남편이었지요. 과연 이 가문의 사당 아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명망 높은 양반가의 며느리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 여인은 왜 20년간 세상을 속이며 그 끔찍한 비밀을 지켜야만 했을까요? 조선시대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명예의 그늘 아래 한 사람의 목숨이, 한 여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갇혀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무거운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택한 한 여인의 통곡 어린 세월,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며느리의 선택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 오래된 사당 아래 숨겨진 세월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일부 사당 뒤 밀실의 충격적 발견.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 경주 최씨 가문이 안채였습니다. 대대로 정승과 판서를 배출한 이 집안은 300년 역사를 자랑했지요. 그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온 지 5년째 되는 해, 서리는 홀로 계신 시어머니 최 씨를 극진히 모시고 있었습니다. 마님, 약차를 가져왔습니다. 서리가 따뜻한 차를 받쳐들고 시어머니의 처소로 들어섰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최 씨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뒷산을 바라보고 계셨지요. 아, 그래. 고맙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마치 혼이 반쯤 빠져나간 사람처럼 말입니다. 서리는 처음엔 남편을 일찍 여인 상실감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북방 오랑캐와의 전투에서 전사하셨다는 시아버지. 서리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지요. 마님, 오늘은 기력이 어떠하십니까? 그저 그렇단다. 서리야, 너는 오늘 밤 일찍 쉬거라. 내 혼자 있고 싶구나.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보름과 금음이 되면 꼭 이렇게 며느리를 멀리하셨지요. 그리고는 자정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시곤 했습니다. 마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아니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 그만 물러가거라. 서리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요. 5해를 모셨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늘 닿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름과 금을 밤마다 그 벽은 더욱 높아졌지요. 그날 밤 서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서리는 가만히 이불을 벗어 던졌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하고 말겠어.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처소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서리는 급히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 아래 나타난 시어머니의 모습에 서리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새하얀 소복 차림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상주처럼, 아니 제례를 지내러 가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최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서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시어머니의 뒤를 밟기 시작했지요. 뒷마당을 지나 작은 샛길로, 그리고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어머님은 대체 어디로 가시는 걸까? 한참을 오르자 가문의 사당이 나타났습니다. 오래전 지어진 이 사당에는 최 씨 가문 선조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당 뒤편 숲을 사이로 사라진 것입니다. 서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하지만 호기심과 궁금증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숲을 헤치고 들어가자 그곳에는 낡은 성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문 틈 사이로 희미한 촛불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낮고 거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여보.
또 오셨소? 예, 영감.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기셨습니까? 서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 사내는 누구란 말입니까? 20년 전 전사한 시아버지는 홀령이 되어 돌아온 것일까요? 아직 살아있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죄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소만. 당신을 이렇게라도 곁에 둘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서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성문 틈으로 눈을 가져갔지요. 그리고 본 광경에 그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캄캄한 지하 공간, 촛불 몇 개만이 그곳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백발의 노인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남루한 옷을 걸친 채 턱수염이 허리까지 내려온 노인의 모습은 마치 귀신처럼 보였지요. 컵. 서리는 그만 비명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부러졌지요. 누구냐? 시어머니 최 씨의 날카로운 외침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성문이 확 열리더니 촛불을 든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지요. 서리. 내가 왜 여기? 시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 칼날이 서늘하게 빛났지요. 서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왜? 입을 다물어라. 내가 알 바가 아니다. 2부 20년간 숨겨온 진실. 그날 밤 서리는 시어머니에게 끌려 지하 밀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 몇 개만이 그 좁은 공간을 밝히고 있었지요. 앉아라. 최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관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서리는 떨리는 다리로 바닥에 앉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발과 긴 수염 사이로 드러난 얼굴. 서리는 사랑채에 걸린 초상화 속 젊은 무관의 모습을 떠올렸지요. 틀림없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20년 전 전사했다던 시아버지였습니다. 여보, 이 아이는 우리 며느리 아니오? 그렇습니다, 영감. 그럼 우리 아들은 3년 전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서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저 노인은 자신의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른 채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살아계신 줄 왜 아무도 몰랐습니까? 왜 이렇게 갇혀 계셔야 했습니까? 최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그 표정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20년간의 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알고 싶으냐? 예, 어머님. 이 며느리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최 씨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20년 전. 그때는 임진년이었다. 북방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왔고 영감은 선봉장으로 출전하셨지.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싸웠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지. 우리 군사 절반이 전사했고 나는 포로로 잡혔지. 그리고 2년 뒤 포로 교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영감을 맞이한 건 따뜻한 품이 아니었어. 문중의 차가운 눈초리였지. 서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종과 어른들이 사랑채에 모였단다. 그리고 영감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대는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왔으니 패장이요. 우리 가문의 수치다. 300년 명문가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말이야. 그럴 수가. 서리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문중 어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어. 노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20년간의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단다. 영감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어. 최 씨가 촛불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감께 독약을 드린 척하고 대신 깊은 잠에 빠지는 약을 드렸지. 그리고 문중 어른들께는 영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알렸어. 장례를 치르고 빈관을 땅에 묻었단다. 그럼 시아버님께서는 그날 밤 이 지하실로 영감을 옮겼지. 아무도 모르게, 단 한 사람도 말이야. 서리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20년간 혼자서 이 끔찍한 비밀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낮에는 과부로 살면서 죽은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밤에는 살아있는 남편에게 밥을 날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어머님, 왜 시아버님을 쇠사슬해? 내가 원한 게 아니다. 최 씨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영감께서 스스로 요구하신 것이야. 만약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혹시라도 들켜서 나까지 위험해질까봐 스스로 쇠사슬을 채우라 하셨단다. 노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서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 아래 한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짓밟혔다는 사실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20년간 겪어야 했던 고통이 가슴을 찢어 놓았지요. 서리야. 최 씨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너도 선택해야 한다. 문중에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어머님. 서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어찌 어머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시아버님을 세상에 고발하겠습니까? 저는 어머님을 돕겠습니다. 최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무거운 비밀을 나눌 사람이 생긴 것이지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서리야. 하지만 어머님, 이렇게 평생을 보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안다. 영감의 목숨도 내 목숨도 그리 오래 남지 않았지.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족하단다. 이후 서리는 시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삶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보름과 금운마다 함께 사당 뒤 밀실로 향했고 시아버지께 음식을 날랐지요. 하지만 서리의 마음속에는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과연 가문의 명예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한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3부 발각 위기의 순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밤마다 사당 뒤 밀실을 드나들었지요. 처음엔 두렵고 낯설었던 일이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시아버님, 오늘은 송편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 그래. 고맙구나. 추석이 다가오는구나. 시아버지는 서리가 가져온 음식을 받아들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보름달 아래를 거닐지 못한 채 이 좁은 지하실에서만 명절을 보낸 것이지요. 영감, 올해 추석에는 제가 전을 더 많이 부쳐오겠습니다. 최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최 씨를 남편을 일찍 여인 가련한 과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년간 살아있는 남편을 숨기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부부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물러가겠습니다. 두 분이서 말씀 나누십시오. 서리가 조심스럽게 밀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부만의 시간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성문 밖에서 기다리던 서리는 문득 뒷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최 씨 가문의 저택이 보였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기와 지붕, 넓은 사랑채와 안채.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가의 위용이었지요. 하지만 서리의 눈에는 그것이 차갑고 공허해 보였습니다. 저 화려함 뒤에 이런 슬픔이 숨어 있다니.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리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지요. 이 시각에 뒷산에 오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형님, 이쪽입니다. 사당이 이렇게 깊은 산속에 있었단 말이냐? 서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남편의 사촌 동생인 최인수와 한양에서 온 종가의 어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등불을 들고 사당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지요. 예, 선대 어르신들께서 이곳에 사당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요즘은 거의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만. 그렇군. 내일 대종회가 있으니 오늘 미리 둘러보는 것이 좋겠어. 서리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밀실 안에는 아직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만약 저들이 사당 뒤편까지 온다면. 안 돼. 어서 나오셔야 하는데. 하지만 성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모든 것이 들통날 수 있었지요. 서리는 급히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수풀을 향해 던졌지요. 퍼석. 저게 무슨 소리냐? 가보자. 두 사람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하는 사이 서리는 재빨리 성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약속된 신호였지요. 어머님, 사람이 옵니다. 성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최 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종가 어른과 도련님이 사당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간 지켜온 비밀이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였지요. 영감,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촛불도 모두 끄십시오. 알았소. 성문이 닫히고 서리와 최 씨는 급히 사당 정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제례를 지내러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지요. 누구냐? 등불을 든 최인수가 사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종가 어른이 따라왔지요. 아, 형수님. 그리고 조카 며느리까지.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최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이 돌아가신 영감의 기일이라. 미리 인사를 드리러 왔단다. 기일은 모레인데요. 최인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내일이 맞다. 내가 어찌 남편의 기일을 틀리겠느냐? 서리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예, 어머님께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소녀도 함께 절을 올리러 왔습니다. 종가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지아비를 일찍 여인 부인의 마음은 애틋한 법이지요. 우리는 내일 대종회 준비차 사당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그러시다면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사당 뒤편은 수풀이 우거져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최 씨가 서리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떴습니다. 두 사람은 억지로 천천히 걸으며 산을 내려갔지요. 하지만 안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입 다물어라. 집에 갈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안채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어머님. 그러게 말이다. 20년을 무사히 넘겼는데 오늘 하마터면. 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아주었지요. 괜찮습니다.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서리야,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일 대종회가 열리면 종손들이 모두 모인다. 만약 누군가 사당 뒤편을 자세히 살핀다면. 서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밀실은 잘 숨겨져 있었지만 사람들이 주의 깊게 살피면 발각될 수도 있었지요. 어머님, 우리가 먼저 대종회 전에 사당을 청소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저들이 뒤편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종가 어르신께서 내일 대종회 때 사당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기로 결정하셨답니다. 낡은 곳을 모두 고치고 주변 수풀도 정리한다고. 최 씨와 서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창백해졌지요. 사당 보수. 그것은 곧 밀실이 발각된다는 뜻이었습니다. 20년간 지켜온 비밀이, 시아버지의 목숨이, 그리고 최 씨의 인생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부 한양으로 향한 마지막 희망. 그날 밤 서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대종회가 열리고 사당 보수가 시작될 것이었지요. 그렇게 되면 밀실은 반드시 발각됩니다. 시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20년간 비밀을 지켜온 시어머니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새벽녘 서리는 시어머니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최 씨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아예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지요. 눈가가 퀭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리야, 너도 잠을 못 잤구나. 예. 어머님, 소녀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밤중에 시아버님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사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임시로. 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영감은 20년간 그 좁은 곳에만 계셨어. 쇠사슬에 묶인 채로 말이야. 이제는 걸을 수조차 없단다. 게다가 어디로 옮긴들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지요. 서리야, 너는 이 일에서 손을 떼거라. 아직 젊은 내가 이 일로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듣거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영감을 숨긴 것도 나요, 문중을 속인 것도 나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거라. 안 됩니다. 소녀도 함께.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리가 문을 열자 숨을 헐떡이는 하인이 서 있었지요. 마님, 큰일입니다. 종가 어르신께서 갑자기 급한으로 쓰러지셨답니다. 뭐라고? 한양으로 급히 돌아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대종회도 취소되었습니다. 서리와 최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지요. 정말이냐? 대종회가 취소되었다고? 예. 사당 보수 공사도 모두 미뤄졌습니다. 최소한 석 달은 뒤로 연기된다고 합니다. 하인이 물러가자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어지니 다리에 힘이 빠졌지요. 어머님, 하늘이 도우신 것일까요?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최 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유예일 뿐이었지요. 석 달 뒤면 다시 같은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서리야, 우리에게 시간이 생겼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최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20년간의 무게가 한순간에 쏟아지는 듯 했지요. 그날 저녁 서리는 혼자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밀실 안에는 시아버지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앉아 계셨지요. 시아버님, 오, 서리구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예. 대종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며느리야, 이것은 끝이 아니지 않으냐? 예. 서리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아버님, 소녀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것이 정녕 사시는 것입니까? 노인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 있는 것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견딜 수 있었어. 하지만 시아버님, 며느리야 내 말을 들어다오. 노인이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요. 나는 이미 20년 전에 죽었어야 할 목숨이었다. 문중의 명예를 더럽힌 패장으로서 말이야. 하지만 아내가 나를 살렸지. 20년이란 시간을 더 준 것이야. 시아버님,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내도 너도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는 없어. 서리는 노인의 말뜻을 알아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니 됩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며느리야.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단다. 밀실도 비워지고 아내도 너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시아버님,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0년을 목숨 걸고 지켜온 어머님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가장 괴롭단다. 하지만 이제 나는 너무 늙었어. 걸을 수도 없고 곧 병이 들 것이야. 그렇게 되면 아내가 더 고통받을 것이 아니냐? 서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슬펐지요. 가문의 명예라는 이름 아래 한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니. 안 됩니다. 소녀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꼭 방법을 찾겠습니다. 서리는 밀실을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저 달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중 몇이나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까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서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한양? 무슨 일로? 소녀의 친정 오라버니가 사원부에 계십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 씨가 깜짝 놀라 서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이 일을 밖에 알리면. 어머님, 오라버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법적으로 시아버님을 지킬 방법이 있다면. 법이라니. 우리가 한 일은 문중을 속인 것이야.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고 거짓 장례를 치른 것이란다. 어떤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 서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어머님,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 달 뒤면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최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알았다. 다녀오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자칫하면.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사흘 뒤 서리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가마에 앉아 흔들리며 가는 길 서리는 계속해서 생각했지요.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만약 잘못되면 모든 것이 끝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같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한양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리는 가마에서 내려 오라버니가 머무는 관청으로 향했지요. 오부 슬픈 이별과 깨달음. 한양 사원부 관사 서리는 오라버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뒤였지요. 오라버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서리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예, 오라버님. 그것은 문중을 속인 것이고 거짓 장례를 치른 것이며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린 것이다. 율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라버님,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은 단지 살아서 돌아왔을 뿐입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은 것이 죄입니까? 가문의 명예를 위해 억울하게 죽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법입니까? 오라버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과 인정은 다르단다, 서리야. 내 마음으로는 내 시어머니가 가엾고 시아버지가 억울하다. 하지만 오라버님,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오라버니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하나 방법이 있긴 하다. 정말입니까? 임금께 직접 상소를 올리는 것이다. 억울한 사연을 낱낱이 적어서 말이야. 만약 성상께서 인정을 베푸신다면 사면을 받을 수도 있다. 서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하지만 서리야,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만약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어. 그리고 설령 받아들여진다 해도 오라버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리도 알고 있었지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최 씨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오라버님, 소녀가 결정하겠습니다. 어머님과 상의한 뒤에 일주일 뒤 서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서리야, 어찌 되었느냐? 서리는 오라버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최 씨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지요. 그러니까 임금께 상소를 올리면 혹시 모른다는 것이구나. 예, 어머님.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가문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밖에서는 가을 벌레 소리만 들려왔지요. 어머님, 소녀가 여쭙겠습니다. 서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시아버님의 목숨 둘 중 하나를 택하신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미 20년 전에 선택했단다. 영감의 목숨을 택했지. 그리고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그렇다면. 하지만 서리야, 이것은 다르다. 20년 전에는 나 혼자 짊어질 수 있는 짐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너까지 연루시킬 수는 없구나. 서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소녀도 선택하겠습니다. 가문의 명예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밀실에 모였습니다. 서리는 시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임금께 상소를 올린다는 것이냐? 예, 시아버님.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 둘이 위험해진다. 영감,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최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 목숨을 건 일이라 해도 말입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켰소. 아닙니다, 영감. 당신과 함께한 20년이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상소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서리는 오라버니의 도움을 받아 임금께 올릴 글을 정성껏 썼지요. 그 안에는 20년간의 한과 슬픔, 그리고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초하루가 되면 상소를 올리겠습니다. 서리가 말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초하루 아침 서리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상소문이 들려 있었지요. 하지만 궁궐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집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마님, 어서 돌아오십시오. 시아버님께서. 서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갔지요.
밀실로 뛰어들어가니 시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시아버님, 설이야. 영감께서 새벽부터 기력이 없으시더니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0년간 지하실에만 갇혀 지낸 몸은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지요. 여보, 미안하오. 노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소. 영감, 아니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20년. 참 길었소. 하지만 당신 덕분에 행복했소. 노인의 손이 천천히 아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쉬고 싶소. 이번에는 떳떳하게. 영감, 며느라가 내 덕분에 이 사람이 외롭지 않았을 것이오. 아버님, 여보, 사랑했소. 그렇게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최 씨는 남편의 몸을 껴안고 통곡했지요. 20년을 기다려온 이별이었습니다. 영감, 영감,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나를 두고. 설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억울했지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문중에는 시아버지가 20년 전 묻혔던 빈 무덤에 다시 합장한다고만 알렸지요.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초상을 치르는 동안 최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관 옆에 앉아 눈물만 흘렸지요. 어머님, 설이야.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어머님, 20년을 오직 영감을 위해서만 살았단다. 이제 영감이 가셨으니 나도 따라가고 싶구나. 안 됩니다, 어머님. 설이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이 행복하시길 바라셨을 것입니다. 제발, 제발 살아주십시오. 1년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지요. 설이의 간곡한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시아버지의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감, 봄이 왔습니다. 꽃이 참 예쁘지요? 최 씨가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아버님께서는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구나. 최 씨는 설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설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고맙다. 어머님, 나는 깨달았단다. 가문의 명예니 체면이니 하는 것들이 참으로 허망한 것임을 말이야. 진짜 소중한 것은 사람이었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었지. 설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도 배웠습니다, 어머님. 형식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묘 앞에 술 한 잔을 따라 놓았습니다. 시아버님, 이제는 하늘에서 자유롭게 거니실 수 있겠지요? 더 이상 쇠사슬도 어둠도 없는 곳에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지요. 그날 밤 최 씨는 설이에게 말했습니다. 설이야, 이 이야기를 기억해다오. 그리고 언젠가 내 자식들에게도 전해주렴. 무엇을 말입니까, 어머님? 사람의 목숨은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이야. 명예나 체면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하려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설이는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이는 두 어른을 나란히 묻어드렸지요. 그리고 그 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보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 이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설이는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당 아래 갇혀있던 한 사람의 슬픈 운명과 그를 끝까지 지킨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명예와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가문의 후손들만은 알고 있었지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어떤 형식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당 아래 20년간 갇혀 지냈던 한 사람의 삶과 그를 끝까지 지킨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가문의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었고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